자, 정치권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언급으로 시작된 이 엑스파일 논란,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장성철 소장님이 잠깐 같이 나와 있죠. 자, SNS 글로 재점화시킨 그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장 소장님. 자, 일단은 SNS에 올릴 때 이렇게 논란이 될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SNS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를 그동안 많이 밝혀왔는데 네. 한 번도 기사화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네.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일단 전화로 저희한테 두 가지 버전의 파일을 입수했다. 하나는 이 윤 전 총장의 태어난 과거 이야기가 정리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아내와 장모에 대한 정리. 그러면서 이 공격 방법과 방향까지 제시된 그 두 가지 버전의 서류였다라고 하셨는데, 근데요, 어제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의혹의 강도가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의 의혹보다도 더 센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게 조국 전 장관은 자녀 문제였고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재산 문제였습니다. 근데 자녀 문제도 물론 다 포함되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알려진 이 엑스파일의 내용은 글쎄요, 윤 전 총장의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전 이후에 윤 전 총장 개인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연결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게 또 앞뒷말을 좀 자른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 가로 열고가 빠졌는데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네. 조국 윤미향보다 좀 심하다. 네. 그리고 저 심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문건에 적혀 있는 네. 의혹들을 총 개수로만 따져보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해명하고 또 다른 여러 의혹들에 또 해명하고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께서 본인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비전이나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생각들을 표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권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공격하면 네.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아서 네.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네. 더 힘들어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건이 있으니 본인들도 잘 준비해서 네.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제가 SNS 상에 네. 그런 내용을 올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문건을 SNS에 올릴 게 아니라 윤 전 총장 측에 조용히 준비를 잘 하라고 전달을 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문건 자체를 SNS상에 올린 게 아니고 문건을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의견을 올린 거였죠. 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이거 윤석열 총장에게 주겠다. 네. 그래서 잘 준비하시라. 다른 데는 안 돌리겠다.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저는 파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받겠다라는 달라는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은 좀 없어요. 답답하다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혹시 올리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SNS상에는 네. 문건의 내용을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방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올린 거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언급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 소장님 혼자 아실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함께 공개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권 주자 지금 야권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인데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거든요. 들어보시죠. 당신 말 맞다나 윤석열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단정할 정도면은 당신 혼자 할 게 아니고 주권자인 우리 표 가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다. 빨리 까라. 아마 바로 압박 들어오고 며칠 길게 끌면 끌수록 자기가 아마 욕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끄집어냈는데 내용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박살 날 겁니다. 국민 상대로 이게 장난치기 아니에요. 자, 장 소장님, 일단은 본인은 공개를 지금 못하려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제가 처음부터 그걸 공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준비를 잘 해라. 네. 달라면 주겠다. 그런 차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게 개인적인 공격들이 뭐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총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파일로 돌아다닌다. 그런 문서가 공개됐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이미 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해서 뭐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래요. 출마를 한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은 정치적인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을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은 미리미리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할 포인트를 갖고 공격할 건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검증의 파고를 잘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사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무대응을 원칙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이라면이라는 괄호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끄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공개를 저 내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파일들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정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맞다. 우리 과거에도 이런 무슨 파일이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녔습니까? 또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을 무별하게 의혹 제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거 하는 거죠. 전 장 소장이 그 엑스파일 내용 공개 안 한 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그런 의혹 제기를 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곳에서 야권에서도 뭐 다른 정당일 수 있겠지만 의혹 제기를 책임 있게 정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든 해명을 내놓든 하는 게 그게 원래 그림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윤 전 총장 측 태도예요. 네. 무대응으로 일관할 만한 내용입니까 이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이 얼마나 많고 검찰이 실제로 기소까지 한 사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징역 3년 9년까지 했잖아요. 네네. 요양병원 문제는. 근데 언제까지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첫 번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굳이 윤 전 총장식 발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을 물 수 있는 사냥꾼이 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검찰총장 시절에. 근데 그 사냥개가 지금 권력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자신이 문다고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둘째로는 국민의힘의 태도예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자강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러고 정시 출발론 얘기했는데 왜 윤 전 총장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벌벌벌벌 떱니까? 그럼 자강론에 맞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왜 윤 전 총장 대변인 지금 뭐 그만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윤 전 총장 대변인 역할을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 소장님은 이 윤 전 총장 측에서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건이 있으니 대응을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그 글을 이제 내용과 함께 언급하면서 공개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논란이 굉장히 커졌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운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장성철 소장의 경우에도 사실 야권 주요 인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 비전 전략실 소속 전략위원이었습니다. 당의 주요한 비전 전략을 담당하던 분이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공경에 빠뜨린 일을 한다면 큰 싸움을 앞두고는 내부의 적부터 단속을 해야 합니다. 사실 장 소장님은 신한국당 공채 네.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에서 서운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지금 방금 들으신 이 김재원 최고위원과도 사실은 아주 각별한 사이시잖아요. 먼저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먼저 연락을 해서 네. 저희 대해서 막 이렇게 좀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 좀 내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김재원 의원이 문건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내가 주고 공개를 하냐 그랬는데 계속 달라고 하시길래 그래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좀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주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 받으면 오해받으니까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저는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당직자도 아니고요. 비전전략실 위원은 4월 7일 전 했던 것이었고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한 겁니다. 저는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이지
특정한 당이나 특정 계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용과 공개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지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이 문건을 누가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 장 소장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건 여권에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정보기관도 함께 연루가 되어 있지 않겠다. 뭐 하여튼 여권에서 만들었지 다른 데서 만들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신?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4월 말에 작성된 파일,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된 파일. 6월 초에 작성된 파일은 여권에서 만들었다고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4월 말에 만들어진 그 문건은 어떠한 기관이 만든 것이 다라고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어떠한 기관. 네. 그 어떤 국가기관이 예를 들면 예전처럼 네. 국정원이나 뭐 검찰에서 미행하고 도청하고 뭐 계좌 추적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네들 차원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약점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엑스파일이나 의혹 이런 정보의 가장 빠른 인물 하면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박지원 전 의원이 떠오르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받으신 건 국정원장 지금 현 국정원장이신데 그쪽에서 별도로 뭐 받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특정 기관을 지칭해서 물어보시면 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네.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제기하는 의문 중에 하나가요. 이 결혼 이전에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이거를 과연 다 책임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손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온 엑스파일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윤 전 총장의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윤 전 총장이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회 상식에 맞는 도덕관념이 어느 정도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제 네. 국민들의 마음이고 특히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시면 여러 가지 국제 외교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느냐의 자질, 자격 문제에 있어서 이 윤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가족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충족했느냐 국민들은 그걸 검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 전 문제니까 전혀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은요 무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이철우 교수는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그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뭐 그거 뭐 계속 나오는 뭐 중앙지검장 할 때도 나오고 뭐 검찰총장 할 때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뭐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장 상태.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엑스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대단한 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 SNS에 장 소장님께서 올리실 때 이 대응과 관련해서 좀 잘해라, 효과적으로 대응해라라는 취지로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윤 전 총장 측에서 하는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금은 겁니까? 적절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뭘 대응을 합니까? 지금은 무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 파일에 대해서 뭐 감추거나 제가 뭐 숨기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가 뭐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뭐 당에서 달라고 하면 전 줄 거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이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공개하세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다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 이것은 겉모습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화려한 포장지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저분이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국가관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호를 끌어갈 것이냐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네. 그 과정 중에 윤석열 총장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검증이라는 잣대를 통과를 해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걸 넘어서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에 벌어질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준비하고 대응해서 잘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생태탕처럼 한 3일 정도 기다리면 공개할 수도 있다. 대신 좀 막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도 전에 들었는데 그래. 그리고 그때 3일 후에 공개하실 건가요? 아니 그 앵커가 네. 공개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니 그러면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냐 아. 앵커분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책임 못 진다 네. 이런 과정 중에 왔던 농담 섞인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